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와, 진짜 놀랍지 않나요? 제가 한 거라고는 고객 후기 업로드한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고품질의 상세 페이지가 한 번에 만들어졌습니다. 퀄리티도 너무 좋고 디테일이 깨지는 거 하나도 없이.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M8N으로 상세 페이지 자동화하는 과정을 오랜 준비 끝에 최초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아마 이건 뭐 세계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뭐 유사한 서비스는 본 적이 없으니까요. 바로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화면이 M8N 그 워크플로우 화면인데요. 기존에는 오픈 AI의 GPT-3를 통해서 거기서 고객 후기를 업로드하고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이번에 M8N에 통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따로 GPT-3를 쓰지 않아도 바로 M8N에서 고객 후기만 업로드하면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 카피가 자동으로 구글 시트에 들어가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객 후기 분석 하는 부분 워크플로우를 따로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 이미지를 넣어서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합성을 해서 가장 핏한 내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두 번째 워크플로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훨씬 더 편리해지고 파워풀해졌습니다. 바로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M8N이 좋은 게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고 쾌적한데요. 그 중에 좋은 점 하나가 이 폼을 트리거로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Execute Workflow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 내부에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이 폼은 또 외부에서도 똑같이 웹페이지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후기를 입력을 할게요. 지금은 제가 구글 제미나이를 연결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글 시트에 보면 카피가 자동으로 들어갔죠.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헤드 카피부터 이미지가 들어갈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잘 들어갔습니다. 지금 1분 만에 카피가 완성이 됐습니다. 되게 놀랍지 않나요?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폼을 입력을 받으면 제이슨 포맷으로 다시 바꿔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텍스트로 바꾸고요. 지금 AI가 이해하기 좋게 이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을 텍스트로 바꿔서 AI한테 보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제이슨 포맷으로 바꾼 다음에 구글 시트에 업로드하는 아주 깔끔한 과정입니다. 대신에 이 안에 이제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이 프롬프트가 이 워크플로우의 심장 같은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바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나노바나나는 내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합성이 굉장히 잘 되죠. 두 번째는 이 나노바나나의 특징이 그 대량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벌크로 생성해내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단점이 근데 수량이 개런티가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 10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얘가 프롬프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다 스킵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의 어떤 부족으로 그냥 스킵된 내용들이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도 6개가 생기거나 뭐 5개가 생기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이미지를 뭐 3개밖에 안 만들고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워크플로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이미 생성된 주소 이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는 제가 이미지를 포함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달바로 시연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달바 이미지를 넣었고요. 여기는 그냥 그 넣고 싶은 이미지 스타일을 넣으시면 되는데 영어로 넣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한 10개 적어 보겠습니다. 제 워크플로우가 구성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꼭 꺼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과정이 눈에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이미지가 생성이 될 겁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저는 편리하지 않나요? 내가 필요한 이미지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구글 시트에 다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것만 이제 피그마에 업로드만 하면 다 끝난다라는 게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워크플로우가 다 돌아갔고요. 지금 2개가 여기 업로드가 됐고, 자, 여기에 이미지가 들어갔습니다. 2개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아웃도어 느낌으로 이미지가 잘 들어갔습니다. 이 느낌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나노바나나를 보면서 이제 이미지 쪽은 다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지 않았던 이미지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스플릿 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우셔서 다시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요청을 해볼게요. 다시 넣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8개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 일단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하고 해서 다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완벽하게 들어갔죠. 네, 이미지 퀄리티는 아주 좋습니다. 변형도 없이 아주 깔끔하고 아까 홈 인테리어 스타일로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필요한 에셋은 다 만들어지게 됐죠. 이를 통해서 자동화의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몇 분 안 걸렸죠. 굉장히 깔끔하게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이걸 이제 피그마에 넣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피그마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목업 샘플입니다. 상세 페이지 샘플이고요. 기존에 이제 제가 상세 페이지 자동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까 만들어진 엑셀 파일을 이 피그마로 연동해서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결과를 바로 보겠습니다. 그 구글 시트
싱크 플러그인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지금 만들어 놓은 이 구글 시트의 링크를 가져옵니다. 여기에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로 해놓고 링크 복사를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패치 앤 싱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카피랑 이미지가 바뀌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선크림 유목민도 정착하는 단 하나의 맨즈 선크림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 이미지 컷 다 잘 들어갔죠. 여기 그 집에 있는 스타일 컷 카피 내용들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가 깔끔하게 완성이 됐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에 카피나 이런 내용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장 구매 전환율이 잘 일어나는 카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카피보다 훨씬 더 좋으니까 이 방법을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여기도 어떤 고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민을 해결하는 이런 워크플로우로 스토리 브랜드 기법을 넣어가지고 만든 상세 페이지 방법입니다. 제가 거의 이제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 전하고는 이제 차원이 다른 아웃풋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카피도 훨씬 더 힘이 써졌고 부드러워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미지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이런 이미지들도 지금 제가 샘플 이미지 하나 넣었지만 이미지에 이 글자 하나 깨지지 않고 동일하게 완벽하게 잘 들어갑니다. 아 진짜 놀랍네요. 이 상세 페이지가 5분도 안 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내가 직접 한 거는 이미지 업로드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한번 할 수 있는 이 과정을 제가 오늘 모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원래는 제가 엠파렌을 안 쓰려고 그랬어요. 엠파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메이크닷컴으로 계속 쓰려고 했는데 이 몇 가지 이유로서 제가 엠파렌을 사용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메이크닷컴이 가격이 더 올랐죠. 그리고 메이크닷컴이나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할 때마다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엠파렌이 이 모든 걸 뒤집었죠. 그걸 아예 없앴어요. 개인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엠파렌은 무료로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놀라운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닷컴 이번에 업데이트 하는데 저도 뭐 연 구독료만 한 60 얼마가 나와서 굉장히 부담이 됐는데 지금 엠파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페어 코드라고 해서 오픈 소스는 아니에요. 모두 무료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의 한정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조건이 좀 딸려 있습니다. 엠파렌이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게 되게 부담되는 회사가 많잖아요. 공용 서버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나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엠파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쉽고 간결했어요. 이게 보니까 어떤 영상 보면은 엠파렌이 가장 어렵다라고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엠파렌이 가장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이크닷컴의 제피어도 이제 AI 에이전트 기능을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엠파렌처럼 이렇게 직관적으로 에이전트 기능을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있을까? 이게 이제 에이전트로 뭘 해야 되는 거야? 뭐 엠파렌으로 하면 뭐가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쉽게 말하면 RAG 같은 게 인기잖아요. RAG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인터넷으로 검색을 한 데이터베이스로 지식을 확보해서 답변을 주는 게 아니라 나만의 데이터베이스, 내 회사의 문서만 인식을 해서 그 지식 기반으로 채팅을 운영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기능인데 이게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엠파렌은 배우지도 않고 그냥 썼거든요. 그냥 써도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기능도 심플하고 대신에 단점이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이 API를 그 HTTP 리퀘스트라는 노드로 좀 불편하긴 하죠. 규격에 맞춰가지고 API 코드를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데 그렇게 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99%는 그래서 쓰다 보면 문제는 아닙니다만 조금 번거롭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거기서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조금 존재하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였는데 또 이게 엠파렌을 얘기하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엠파렌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시연드린 대로 고객 후기 분석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이 두 가지의 노드를 따로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엠파렌을 어떻게 들어오느냐 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 엠파렌을 구글에 치시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이 Get Started를 눌러서 시작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엠파렌은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스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 서버에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서버는 이 로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원격으로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원격 서버에다 구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또 이제 메이크닷컴처럼 이 클라우드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트라이얼로 이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트라이얼로 시작을 하면 여기에 개인정보를 넣어서 시작하시면 일단은
무료로 쓰실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호스팅어라는 서비스에 호스팅을 해서 쓰고 있고요. 호스팅어는 이 엠파렌을 빠르고 간편하게 구축할 수 있는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금액도 지금 엠파렌에서 제공해주는 금액의 반에서 반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드파티 호스팅사에서 지원을 하는 그 호스팅 서비스를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비용이 꽤 저렴을 해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그 호스팅어로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을 좀 생략을 할게요. 그 연결하는 방법은 AI 자동화과에 제가 업데이트를 해놓을 테니까 거기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드는 지금 6개밖에 없잖아요. 엄청 심플합니다.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연결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연결이라는 거는 상대방 문에 들어가기 위한 열쇠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걸 API 키라고 하는데, 이 API 키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구글 제미나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 제미나이의 API 키를 받아야 되는 부분, 구글을 연결하기 위한 오어스 연결하는 부분, 구글 시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만 통해서 가능도 합니다만 오어스 연결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어스 연결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하는 두 과정은 제가 오늘은 좀 생략을 할게요. 내용이 길어지기도 하고, 이 역시도 AI 자동화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가이드에서 이렇게 설명도 다 넣었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만들어 놓은 가이드를 놓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폼을 하나 먼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 add 노드를 눌러주시면 트리거를 만들 수 있는 폼이 있습니다. 트리거라고 하는 거는 뭔가 시작점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트리거를 만드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on form submission이라고 있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에 테스트 URL하고 프로덕션 URL이 있어요. 테스트 URL은 테스트할 때 쓸 수 있는 URL이고요. 프로덕션은 이게 라이브 시켰을 때 외부에서도 이 폼을 접속할 수 있는 URL이긴 합니다. 여기는 그냥 논으로 두시고요. 여기에 타이틀은 리뷰 업로드를 할게요. 이 디스크리션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폼 엘리먼츠를 넣으셔야 되는데, 이런 폼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사실 영어로 써주는 게 좋은데 그냥 한글로, 이건 한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고, 여기에 그 파일이라는 걸 눌러주시고, 멀티플 파일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 파일의 규칙은 따로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넣고 이 검은 화면 눌러주시면 이렇게 폼이 나가지거든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한 90%는 다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드릴 게 XLX2 JSON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엑셀 파일을 JSON 포맷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이 JSON 포맷을 제가 텍스트로 만들어 줘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구조상 엑셀 파일을 바로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단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extract from 파일이 있죠. 이 바이너리 파일 데이터를 JSON으로 바꿔줍니다. 클릭하면 여기서 바이너리 파일의 종류를 보여줘요. 근데 우리는 XLX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인풋 데이터가 이 필드가 있죠. 이 필드가 있는데 이걸 한글로 써가지고 이제 깨지거든요. 깨진 거를 여기에 넣어서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JSON 포맷으로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JSON을 이 텍스트로 좀 바꿔줘야 됩니다. 이 텍스트로 바꿔줄 수 있는 이 노드는 따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쓸 코드라는 걸 쓰게 되고, 여기에는 이 랭귀지를 고를 수가 있어요.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를 넣어가지고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드가 없는 거는 코드를 짜서 거의 다 커버를 합니다. 코드를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JSON 코드를 텍스트로 만드는 이 코드는 제가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복사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배울 필요는 없죠. 이거 굳이 이 코드를 배워서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코드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러면 텍스트로 로우 데이터가 한 번에 쭉 들어가요. 지금 여기에 리뷰 데이터가 한 번에 쫙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텍스트로 한 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죠. 엄청 심플하죠. 이제 드디어 AI 에이전트를 넣으면 됩니다. 여기서 누르신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누르면 여기에 트리거 노드가 아니라 find below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챗 모델을 고를 수가 있죠. 챗 모델은 반드시 고르셔야 되고, 여기는 이제 원하시는 모델을 쓰시면 됩니다. 어떤 모델이든 가능하고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다 웬만하면 규격에 맞춰서 아웃풋이 다 나와요.
저는 제미나이 챗 모델을 썼고요. 여기 보면 2.5 플래시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에 연결하실 때는 Create New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그 호스트는 기본적으로 여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API 키, 그 제미나이에서 받은 API 키만 받으셔서 여기서 누르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API 키만 누르면 바로 연결이 된 다음에 그 이름을 클릭을 해주시고 모델을 선택을 해주시면 연결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딸려와 있죠. 여기에 이제 핵심은 여기에 프롬프트죠.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기존에 제가 GPT-3를 만들었을 때 프롬프트랑 유사하지만 조금 더 정교화를 시켰습니다. 이 프롬프트 내용이 간결하지만 정교하게 들어간 프롬프트인데요. 제이슨 포맷의 이 내용에 따라서 구시트에 하나씩 열과 행에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피그마 폼의 양식이 달라지면 이 내용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양식입니다. 제가 리뷰들을 분석을 해달라고 했고, 그 리뷰를 분석한 내용으로 히어로 헤드카피랑 타이틀 내용들이 후기를 분석해 구매 전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사고 싶어 못 견딜 정도의 후킹된 카피를 넣어달라고 했죠. 이거는 뭐 이제 원하는 룩앤필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 규칙만 바꾸지 않으시면 돼요.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제가 만든 이 리뷰 데이터의 규칙도 가져오게 되고요. 이렇게 쭉 한 번에 들어가거든요. 밑에 리절트가 보여요. 이 값이 없을 때는 이 스키마에 이 데이터를 끌어오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AI 에이전트 또 구성이 다 끝납니다. 엄청 간단하죠? 심플합니다. 그 다음에 리뷰들이 제이슨 포맷으로 나오긴 하지만 로 만들거든요. 이거를 제이슨 포맷으로 변경되는 코드를 하나를 더 만들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번거롭죠. 이 코드 를 만들게 되는데, 코드 안에 들어갈 값 역시 제가 만든 이 값을 그대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드만 넣어주면 이 코드도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제가 넣어준 그 제목은 다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제목은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이 위에를 클릭한 다음에 제목을 넣어주시면 바뀌거든요. 나중에 안 바꾸면 헷갈려요.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구글 시트를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글 시트만 업데이트하면 다 끝나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글 시트를 찾아주시고요. append or update in row를 눌러주시면 되고, 일단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OAuth라는 걸 연결해야 돼서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걸 선택하면 바로 되는데, create new credential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넣어야 됩니다. 구글 클라우드에 클라이언트를 들어오면 기존에 이제 저는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걸 가정하고 그냥 위치만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클라이언트 아이디랑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여기에 각각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거를 다 만들고 저장까지 하는 방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이거는 자동화과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됐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만들어졌을 때 이걸 누르면 이제 연결이 됐기 때문에 구글 시트에 대한 정보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일 리스트는 유저 리뷰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존에 구글 시트를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유저 리뷰를 이렇게 빈 파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트는 뭐 기본적으로 시트 1이 되겠죠. 여기서 맵 오토매티컬리를 눌러주시면 이제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결이 다 끝난 거예요. 엄청 간단하죠. 엄청 심플합니다. 이렇게 심플한데 파워풀하게 그 고객의 후기를 분석해서 엑셀 파일에 쏙쏙 들어간다는 게 신기합니다. 자, 이제 실행을 한번 눌러볼게요. 실행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를 해주세요 라고 나오고, 선크림 누른 다음에 서브밋을 누르면 이제 노드가 작동을 합니다. 이거 빠르게 지나갔고요. AI 에이전트에서 이 텍스트로 받은 많은 리뷰를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AI 모델에 따라서 좀 시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를 기본으로 그냥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퍼포먼스는 클로드가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내용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잘 들어갔다고 나오죠?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내용이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한치 오차도 없이 이렇게 내용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일단 고객 후기를 통해서 내가 상세 페이지의 카피를 구글 시트 파일에 바로 저장이 가능한 이 놀라운 과정을 지금 경험하셨습니다.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실행하고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쾌적하기 때문에 완전 추천드리고요. 이어서 이제 대망의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구글 시트에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 과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나노바나나를 만들 텐데요. 나노바나나는 연결이 3개입니다. 구글 시트는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이거는 아주 이제 속 시원해졌죠. 하나는 이제 빼면 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도 연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속 시원해졌습니다. 이제 빼면 되고, 연결을 하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슈퍼베이스라는 걸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연결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이건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슈퍼베이스가 뭐냐? 기존에 이제 저장했던 그 이미지 서버 생각 나실 거예요. AI 자동학과 들으신 분은 이미지 서버를 제가 별도로 따로 구해서 했는데 그 이미지 서버를 쓰셔도 됩니다. 이 슈퍼베이스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슈퍼베이스는 대부분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용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에 스토리지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것도 무료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하고 어디 서버에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 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이 슈퍼베이스라는 이미지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업데이트된 URL을 받아와서 이 해당된 엑셀 시트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과정만 하는 겁니다. 이 연결과 연결에 대한 과정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이 과정을 한번 또 처음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크리에이트 워크플로우를 눌러주시고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가이드 삼아서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넣어놓고 이거 따라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트리거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빈 바닥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add node가 나옵니다. 이렇게 add node를 누르시고 on form submission을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만든 것처럼 만들고 싶은 제품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만들고 싶은 스타일을 넣어주세요. 네, 만들고 싶은 이미지 개수를 넣어주세요.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똑같이 해볼게요. 따로 만들기 귀찮으니까 타이틀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를 추가를 합니다. 만들고 싶은 제품 이미지를 넣어주세요. 네, 하고 여기는 파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파일로 하고 멀티풀은 필요 없고 여기는 이미지만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필수. 네, 자 이제 두 번째는 만들고 싶은 제품 스타일을 넣어주세요. 이건 영어로 하니까 텍스트로 넣으면 되고요. 이것도 필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들고 싶은 이미지 개수를 적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는 넘버가 되겠죠. 네, 이것도 필수 해서 완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장 버튼이 없으니까 여기 화면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이렇게 이름만 바꿔주십시오. 지금 이 코드에서 이 노드의 이름을 좀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필수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노드 이름이 안 바뀌면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나노바나나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한번 만들었으니까 편하죠. AI 누르신 다음에 AI 에이전트 를 누르고 잠깐 밖으로 나가신 다음에 여기서 새 모델을 누르시고 제미나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2.5 플래시 이미지 프리뷰가 이게 나노 바나나입니다. 이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아까처럼 채 트리거 모드가 아니라 디파인 빌로우에서 여기에 이제 프롬프트를 넣는 게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여기는 제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 영어로 넣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폼에서 입력된 값을 여기에 들어가게끔 해놨고요. 그러니까 씬을 만들고 싶을 때 이 씬을 여기에 들어가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개수도 여기에 들어가게끔 해놨습니다. 이미지 개수는 두 번 강조했어요. 이거 이미지를 숫자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프롬프트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에 넣으면은 이 역시도 다 끝난 거죠. 셋업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이름만 좀 바꿔볼게요. use 나노바나나로 헷갈리지 않게 이름만 좀 바꿨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끝냈습니다. 이제 뭐 다 한 거나 다름없죠.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플리팅 이미지인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미지를 벌크로 여러 장을 만들잖아요. 뭉태기로 나오거든요. 이걸 하나씩 잘라줘야지 구글 시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부득이한 코드고요. 이거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클릭한 다음에 코드를 쳐주시고요. 여기 코드는 제가 이미 코딩된 값을 넣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넣는 게 가장 편해요. 이건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스플리팅 이미지라는 것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이 코드도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파일을 컨버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여기에서 업로드된 파일은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탐색기나 이런 데 보는 파일 형태 있잖아요. abc.jpg라는 이 바이너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 바이너리로 만들었으면 일반 AI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AI가 이해를 하는 베이스 64 라는 64비트로 된 문자로 이미지 파일을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파일을 그 베이스 64로 바꾸게 되면은 이상한 문자로 나열되는 그냥 그런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게 이미지를 AI가 이해할 수 있는 코드로 바꾼 이 베이스 64 형태로 원래는 바꿔야 되는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나노바나나 에이전트는 바이너리 파일을 변하지 않고 인식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행히도 여기 중간에 한번 컨버팅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보낼 수가 있었고요. 보내서
이제 완료돼서 이것도 바이너리로 나한테 주면 되는데 얘는 다시 그냥 베이스 64라는 그 그냥 숫자가 복잡하게 나열된 그런 포맷을 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바이너리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너리로 바꾸는 이 부득이한 작업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 convert to file이라는 걸 쓰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move base 64 string to file이라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있어서 좀 노드가 다니더라고요. 이거 없었으면 조금 되게 복잡할 뻔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input 필드는 base 64로 하고요. 여긴 데이터 그대로 놔두시고 옵션에는 파일 네임은 이 JSON 파일 네임, 이미 만들어진 파일 네임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MIME 이것도 확장자인데 확장자도 기존에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확장자로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만 넣으시면 convert to 파일도 세팅이 끝납니다. 이제 파일로 바꿨으니까 슈퍼베이스라는 걸 연결해서 여기에 업로드하는 과정만 진행하면 됩니다. 자, 이제 슈퍼베이스는 조금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슈퍼베이스는 그게 없어요. 그 슈퍼베이스 지원하는 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포스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인증을 그 predefined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슈퍼베이스 API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슈퍼베이스 어카운트가 필요한데 여기도 New Credential 누르면 여기에 롤 스크릿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세팅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API 키를 누르면 여기에 이 값이 지금 그 서비스 롤 시크릿입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지금 저는 이걸 클릭하면 다시 바뀌기 때문에 클릭을 안 할 텐데, 바꾼 다음에 여기에 카피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롤 스크립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연결이 기본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API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좀 간단하죠. 그다음에 여기에 URL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제 받아올 URL이 이해를 좀 잘 해주시고 따라오셔야 돼요. 이것만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슈퍼베이스에 보면 스토리지라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그 버켓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주는데, 버켓은 그냥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테스트라고 넣을게요. 테스트 라고 넣고 퍼블릭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테스트로 들어갔죠? 테스트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테스트로 업로드를 한번 해봅니다. 그냥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get URL을 한번 받아오시고요. 받아온 URL을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대신에 여기 이 이미지 값은 여기에 넣으시면 안 되고, 이 이전 노드에서 받아오는 이 바이너리 데이터 파일 네임이라는 이 변수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이 값이 이 해당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는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여기에 send body를 꼭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m8n 바이너리 파일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데이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죠?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라고 바꿔줄게요. 됐죠? 그 다음에 기존의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한번 불러올 텐데요. 이걸 왜 불러오냐면 아까 이미지가 원래대로 생성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걸 지워주고, 여기 이미지가 들어와 있다가 중단이 될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작동을 하는 원리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값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확인하는 로직을 하나를 포함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글 시트는 이미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여기서 그 get 로우 값을 받아오는 거고, 그 유저 리뷰에 끝에 누르면 이게 바로 가기니까 유저 리뷰에 시트 1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더 설정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하고 마무리가 되면 되고, 이름만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 90% 끝났네요. 이제 단 2개의 노드만 남았습니다. 이 슈퍼베이스에서 받아온 URL이 이제 각 그 열에 맞춰서 구글 시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포매팅을 하는 코드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기존에 제가 만든 코드를 바로 쓰면 됩니다. 제가 만든 코드를, 이거는 좀 복잡한 코드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든 코드를 그냥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목도 그냥 바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도 완료가 됐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글 시트만 불러오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여기도 이미 이제 오어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연결 과정은 간단하게 되고요. 여기도 유저 리뷰에 시트 1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여기는 항목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항목으로 골라주신 다음에 제이슨 매치 키를 여기에 기존의 항목에 내가 받아온 항목하고 매치가 되면 이 해당 내용이 들어가는 원리거든요. 이렇게 해당 내용이 그 구글 시트에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원리로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끝났습니다. 업데이트 로인 시트라는 이름으로만 좀 바꿔주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되나 한번 작동을 해볼까요? 이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하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시면 한 10분, 20분?
이면은 금방 깔끔하게 완료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일단 저는 달바로 했지만 테스트니까 비오템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달바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네, 잘 될까 궁금하네요. 한번 좀 기다려 볼게요. 네, 4개의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잘 들어갔나 보겠습니다. 아, 네, 잘 들어간 것 같네요. 아, 네, 잘 들어갔습니다. 꽤 괜찮게 들어갔죠. 이미지 퀄리티는 뭐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잘 들어갔습니다. 어떠세요? 이게 아주 쉽게 만든 이미지 결과가 꽤 괜찮지 않나요? 지금 4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오템으로 계속 할게요. 하고 창의적인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들어가나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하면 또 다시 한번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지 만드는 게 스트레스가 적어져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노바나나 활용을 잘 하셔가지고 상세 페이지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5개가 만들어졌고 총 4개만 사용했습니다. 잘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잘 들어갔죠? 어떻게 만들어졌나 궁금하네요. 크리에이티브 스타일을 만드니까 이렇게 만들었네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진짜 이미지도 하나도 안 깨지고, 와, 너무 좋네요. 와, 야, 너무 좋습니다. 피그마에서 폼에 업데이트만 해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그인에서 이 URL을 넣고 그 다음에 패치 앤 싱크만 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여기 카피 지금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바뀌었죠. 깔끔하죠. 지금 이미지 너무 예쁘게 바뀌었죠. 이게 마지막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만든 이미지가 조금 유사해가지고 좀 아쉽네요. 그냥 뭐 샘플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만 보시면 되고, 카피 역시 잘 들어갔고요. 임팩트 있는 카피로 다 잘 들어갔습니다. 이 카피는 하나하나 해석을 안 해드리지만 진짜 잘 만들어진 카피라는 거는 제가 추후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믿고 쓰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 뭐 피그마를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에 대한 것도 헷갈리고 API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실행학교 AI 자동화과에서 아주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M8N으로 상세 페이지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더 잘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고 이걸 통해서 정말 자동화에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기술이 따라가는 속도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AI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상세 페이지나 이커머스의 비즈니스는 혁신적으로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꼭 제 채널 구독하시고 항상 정보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잘 배울 수 있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자동화 너무 재미있으시죠? 이 자동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붙여서 자동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사실 제가 만든 학과가 이제 자동화학과, 실행학교 온라인에 자동화학과 과정이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제가 이 상세 페이지 자동화, 그 다음에 AI 자동화에 대한 사실 모든 거를 담았어요. 그 중간에는 연결이라는 기본기를 가다듬는 과정인데, 제가 장담하건대 이렇게 기본기를 탄탄하게 알려주는 과정이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 과정이 유일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많이 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너무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양의 강의가 들어있고, 이 강의만 이해하시면 사실은 M8N, 메이크닷컴 이런 것들은 그냥 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사실 이 기본기를 익혀서 AI를 능숙능란하게 쓰셨으면 좋겠어서 욕심에 만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 있고, 이 기본기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제가 이번에 M8N 과정을 대거 추가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이제 메이크닷컴 기준으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과정에 실전 과정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추가가 돼서 M8N 내 상세 페이지를 나노바나나와 함께해서 여기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까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했던 이거 연결하고 싶은데 너무 조금 힘들어,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이해가 잘 안 돼 라고 하는 건 여기서 하나씩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풍부한 예제, 더 풍부한 설명으로 M8N이 훨씬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자동화가 이해가 잘 되게끔 제가 강의를 구성할 텐데, 이 강의가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격이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텐츠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기는 말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피그마까지 배울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알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머리 아팠던 오어스 과정들이 많이 해소되고 M8N이 더 쉽고 좀 빠르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추가해서 마지막 프로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이 과정을 통해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를 능숙하게 하시려면 이 자동화와 이 연결이라는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에서 만든 강의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 여기까지였고요. 그러면 실행학교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